2021년 1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021년을 맞이해가지고 첫 방송을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이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2021년도를 맞이하는데요. 새해 돈 많이 버시고 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어봅니다. 행복한 새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2021년도에는 작년과 다르게 웃음과 행복 그리고 매사에 모든 일이 생각했던 대로 술술 풀리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희망찬 한 해를 또 우리가 기원하면서 51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 이 책입니다. 1강부터 51강까지 왔고요. 올해도 51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의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지분경매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요. 1강부터 처음부터 천천히 들어보시면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작년에 제가 출간한 이 책 갖고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이 두 기둥을 같이 공부해 나갑니다. 여기 잠깐 올해 이 밴드 우리 지분 경매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밴드입니다. 이 밴드 보시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 경매라고 찾으셔가지고요, 지분 경매 플러스 소송 플러스 협상 찾으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아침에 오늘 1월 2일 아침 굉장히 맑은 하루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의 코로나가 정말 심각합니다.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었는데요. 미국인 17명 중에 한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 우리 코로나가 1년이 됐는데 10개월 만에 1천만 명 돌파했는데 2천만 명 돌파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 다음 1천만 명 돌파하는 데는 두 달밖에 안 걸렸다 그럽니다. 한 달 작년 12월 한 달 사망자만 7만 7천 명이고 이 새해 첫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바로 미국 같은 경우에 2천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암울한 이런 그 상황입니다. 제가 새해 첫날 방송부터 이러한 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러한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를 상당히 여러분들도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오래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 국내 소식에는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빈점포가 널려 있는데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밖에 나가 보시면은 이렇게 임대, 문의, 전화번호 이렇게 적혀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실률이 지금 0%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통계가 핵심 상권,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믿을 수 없는 공실률 0%라는 이런 소식 어제 1월 1일을 맞이해가지고 바로 그 신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통계,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조사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그 공실 없다고 지금 0%는 정말 너무 심하게 이렇게 그 상황을 왜곡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가게 하나 들어가려고 그러면 수억 원씩 권리금 주고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뭐 권리금 없는데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너무 급감했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이 이 정도면 지방의 많은 그 도시들의 이 공실률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돼 가지고요. 올해 이러한 그 안 좋은 상황들을 전부 극복하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찬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이러한 그 우리 모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시작할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페이지 142페이지 오늘 51강 들어갑니다. 지난 주에 했던 우리가 그 공부는 검증에 관련돼서 했습니다. 검증, 그런 검사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판사가 이 조사를 나가는 게 검증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 현장에 나가는 검증, 직접 판사가 현장을 나가는 건 드물다. 근데 검증을 신청하는 게 바로 판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는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검증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감정 신청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은 이러한 그 전문가의 판단을 참고해 가지고 재판관이 이렇게 그 변론을 할 때 보충하는 증거조사 방법인데요. 제일 우리가 공유물 분할, 이 지적 관련해 가지고 분할에 관련해서 지적도상에서 현물 분할을 할 때 그 토지의 위치, 면적 같은 거를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거나 또 지적공사에 의뢰하거나 또 이렇게 병원 의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감정을 위해 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는 의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드뭅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라든가 지적공사라든가 이 두 군데는 오늘 이 제목과 같이요. 감정평가사, 지적공사의 이런 그 한 번은 감정평가사, 두 번째는 지적공사의 이런 그 측정을 또 그래서 이런 그 가옥의 또 토지의 시가 등을 이 감정평가사라든가 지적공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받는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제자분이 실전반 제자분이 법무사에 신청을 의뢰해 가지고 재판정에 제출했는데요. 소송 절차에서 검증, 감정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증만 따로 신청 안 하고요. 검증과 감정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지금 142페이지를 가고 있는 거고요. 감정 신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검증하고 감증에 비용을 내는 이러한 그 예납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관의 출장비가 검증 비용입니다. 감정 비용은 감정료를 내는데 아까 같이 이 감정평가사라든가 아니면 지적공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할 이러한 그 내용들을 재판관의 이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조서가 작성되면요, 이를 검토해 가지고 바로 그 준비 서면을 만들고 또 이 감정 신청에 대해서 지적공사의 성과다가 감정 결과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검증 감정 신청해서 그 조서가 나오게 되면은 열람 등사해 가지고요, 여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내가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준비 서면을 내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 신청 결과가 내게 불리하게 될 때 재감정 신청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의가 있다고 구두로 얘기해도 되고요. 이 재판할 때 아니면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재감정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감정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도요, 대부분이 요즘은 전자소송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서 작성하고 이렇게 그 검증 신청을 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출하시게 됩니다. 감정 신청하게 되면요, 이렇게 인지하고 비용을 납부할 게 일단은 없습니다. 감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일주일 내에 감정인 결정하고 이 감정인이 예상 감정료를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그 이후에 법원에 제출하는 이러한 순서가 됩니다. 맨 처음부터 감정 검증 신청했다 그래서 비용부터 내는 게 아니고요. 이 비용을 갖다가 우리 강아지가 우는 소리입니다. 제가 문을 닫고
이 방송을 하니까 밖에서 막 그 놀자고 우는 거예요. 감정인이 측량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이러한 그 감정 검증 신청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게요, 전자소송의 검증 신청서하고 감정 신청서가 있는 이 관련 신청서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요, 서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서, 신체 감정 신청서, 증인 신문서, 뭐 서증 인부서라든가 많은 그 서류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빨갛게 사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검증 신청, 감정 신청이 전자소송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법무사가 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요. 법무사라고 이렇게 써 있죠. 감정, 현장 검증. 검증은 판사가 간다 그랬습니다. 또 측량, 감정 신청서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 작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검증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그러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 번호, 가단, 공유물 분할 소송이고요. 원피고를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제 그 잘 적어 놓죠. 사건 번호 적고 원고 피고에 대해서 넣고 이 사건에 관해서 피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검증 및 감정 사항을 신청합니다. 검증 및 감정 사항, 감정 검증의 목적, 이 사건, 이런 계쟁, 토지, 이 토지의 형태, 그 지상에 있는 분묘, 위치 및 검증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유물 분할 신청서상의 그 정확한 경계 측량을 위해서, 그러니까 검증은 안 갈 거예요. 거의 검증 감정 신청을 같이 하는데 감정 신청은 어디다 가느냐? 경계 측량을 위해서 바로 지적 공세에 한다. 이게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의 검증 감정 신청의 패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검증 감정의 목적물, 감정할 사항, 별지에다가 이제 어떻게 이게 현물 분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A 부분은 원고, B 부분은 예를 들어서 피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검증 감정 신청에 관련해서 하고요. 현장 도면하고 지적도 등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 감정 사항에 관련해서 이렇게 별지 목록에다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도면 표시 가지점에 위치한 피고들의 이 분묘가 실제로 소지하는 이러한 위치가 위 토지 중 어디인지를 확인한다. 바로 경계 측량을 통해서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이 건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피고들 소유 별지도면 이 가 부분 및 원고 소유 별지도면 나 부분, 가는 피고 부분이고요, 나는 원고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놨는데 이런 이건 토지의 경계 및 그 부위와 면적을 측량하고 각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을 감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지적공사의 경계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바로 이 공유물 분할 사건에서 검증하고 감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위임장을 법무사가 제출한 겁니다. 법무사도 이러한 그 제출을 위해서 소장을 대신 써주는 거 됩니다. 법무사가. 그러나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법무사는 안 되죠. 변호사만 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이러한 그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이러한 행위, 작성하고 서류를 감정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이런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가 부분, 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적도를 통해 가지고 그려놓은 겁니다. 가 부분이 피고, 나 부분이 원고가 갖겠다고 하는 이 부분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그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얘기했는데요. 협상과 관련해서 소송하면서 또 조정실에서 협상하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조정실에서 소 제기하니까 조정실에서 또 협의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그 소송과 이러한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15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고 중간에 공부하다가 또 중단했던 분들은요, 이 연결이 잘 안 되면 1강부터 찾으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오늘 51강이니까 여기까지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공부하시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우리가 아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런 상대방이 조정사를 보이는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튕기는 것 같이 답변서에 상대방이 조정사를 보였는데 아무 얘기 안 하는 것보다는 나도 조정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으로 해달라. 그러면 판사님이 바로 조정 날짜를 잡습니다. 조정 날짜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금액과 내가 받아야 될 금액, 또 감정가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요. 내가 협상에 임할 금액을 머릿속에 좀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시면요.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사님이 네가 받을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금액을 제시해가지고 바로 협상을 시도하는 이러한 그 조정의 결정은 우리의 양대 기둥 소송과 협상 중에 조정이 바로 협상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 과정 중에 뭐 밀고 당기는 거 굉장히 지루한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이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합의점을 도달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결국은 도출해내는 결국은 합의에 이르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검증에 이어가지고 감정 신청하는 이 내용을 얘기했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이 조정에 관련된 내용 잠깐 150페이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52강 151페이지부터 우리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에 한 번도 출석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 재판에 임해보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 번도 재판장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재판부에 변론에 출석하게 되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저한테 이제 전화 와가지고 왜 이렇게 떨리지요? 카톡 보내셔가지고 너무 떨립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우황청심원 한 병 마시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차분하게 가셔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51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내용들 말한 거를 다 잘 숙지해 나가시면요. 굉장히 수월하게 해 나가실 수 있고요. 조정실, 재판장소 모두 조용하면서 특히 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실 같은 아주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거기서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곳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 그 지분경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밴드입니다. 이 밴드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작년 12월에 일일 특강을 이 거리두기 2.5단계 우리가 지금 학원인데요. 학원이 집합 금지 업종이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들어서 이 일일 협상 특강을 1월 19일 날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1월 19일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 전화하셔가지고요. 하루 1일 특강 5만 원인데 이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특강에 관련돼서 이 해결 솔루션과 전략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1월 19일 날 화요일 날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있고요. 이런 그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또 공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실전방 과정은요 6개월 과정인데 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6일 1월 6일이죠. 1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집합 금지가 돼 있어서요. 오늘 2.5단계가 연장이 될지 아니면 3단계로 격상할지에 관련된 이러한 그 내용들이 발표될 건데요. 2.5단계가 되던 3단계가 되던 일단은 저 혼자서 우리 학원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12월 달에 이 과정을 지금 중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은 우리가 맥이 끊길 것 같아서요. 이 실전반 과정은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수시로 등록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온라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이 오프라인 과정 6개월이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 과정 6개월은 200만 원이고요. 여러분들이 2년 전에 거부터 지금까지의 이 과정을 다 들으실 분은 플러스 200만 원 해가지고 400만 원으로 이런 온라인 과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홍공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2.5단계다, 뭐 3단계다 이런 그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혼자서 이러한 그 과정들을 온라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1월 6일부터 다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시 이게 그 정상화가 되고 집합 금지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 임장 가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요. 지금 그 법원에 경매법원도 아마 1월 제가 알기로 11일까지 지금 그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또 어떤 그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오늘 1월 2일 날 이 어떤 그 거리두기 발표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서 하는데요. 3단계가 되던 2.5단계가 되던 일단은 저 혼자서 온라인 통해서 1월 6일부터는 진행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이러한 그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